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10가지.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전문가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자들,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실전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0가지를 뽑아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질문을 파악하고 답을 드리면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첫 번째. 프랜차이즈 사업은 법인 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나으냐, 법인 사업자가 나으냐, 이것도 궁금하시겠죠? 이것은 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앞에 주자가 붙거나 사업자 뒤쪽에 주자가 붙죠. 주식회사 SN인더스트리 또는 SN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이것은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맹점을 내시는 분들, 가맹점주님들은 아무래도 주식회사일 때 뭔가 규모가 좀 커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직원 수도 많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죠. 주식회사가 개인 사업자보다 큰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면 왠지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이사진들도 있고 그 밑에 직원들도 많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본사가 신뢰가 간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두 번째, 세금 문제죠.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어요. 또는 법인 사업자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면은 내가 개인 사업자로 가게 하나를 운영할 때보다 매출이 많이 커질 수가 있어요. 자, 10평짜리 떡볶이집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장사가 좀 안 되는 곳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팔 테고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한 달에 1억 정도 팔겠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떡볶이 가게가 대박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0억을 파는 10평짜리 떡볶이 가게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10억이 아니라 한 달에 100억까지도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왜? 한 달에 가맹점을 10개, 20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세금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때 법인으로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일 때 유리한 점은 없느냐?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부가세 신고, 정산, 세금 신고, 자, 이런 부분들이 개인 통장으로 받을 때보다 법인 통장으로 받을 때는 조금 까다롭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개인 사업자로도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누락시키는 게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개인 비용 지출할 때 일일이 모두 다 법인만큼이나 꼼꼼하게 체크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것. 전혀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시작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는 정보공개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도대체 정보공개서가 뭐냐 궁금하셨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공개서는 내가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매뉴얼이라고 보면 돼요. 내 사업에 대한 매뉴얼. 카페를 운영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카페를 하기 위해서 가맹비는 얼마나 받을지, 교육비는 얼마나 받을지,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대표이사의 어떤 신상까지 공개가 되는 서류입니다. 주방기기는 얼마나 들어가고, 카페가 몇 평일 때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물건은 어떤 거 가맹점에 납품하는지, 이런 가맹사업에 필요한 모든 브랜드 매뉴얼을 담은 서류가 정보공개서입니다. 자, 그런 정보공개서는 몇 장 정도 될까요? 좀 작은 분량으로 만들어도 30장 정도가 되고요. 많은 정보를 넣게 되면은 거의 50장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A4 용지 기준으로 말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은 정보공개서라는 게 그렇게 양이 많았나?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정보공개서는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럼 가맹계약서는 뭐냐? 바로 만든 정보공개서를 계약서화 만든 게 가맹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맹비 얼마, 교육비 얼마, 로열티 얼마, 정보공개서에 기재를 했잖아요. 그걸 설명서라고 한다면 이걸 계약서처럼 만들어서 도장을 찍는 게 가맹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분량은 두 개가 비슷합니다. 정보공개서 만드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다이아그램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정보공개서를 만들게 되면은 필요한 서류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 결정해 두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비, 교육비, 교육기간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서에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 두셔야 되겠죠.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상표 출원증 또는 상표 등록증 두 가지 정도 준비해 두시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절차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업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가맹 사업에 대해서 가맹비, 교육비, 교육기간, 그리고 주방기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정보공개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통 가맹거래사 분께 의뢰를 하게 되면 정보공개서를 만들 수 있고요.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분 공개서를 만들게 되면 가맹거래사 분께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일 처음 요청을 합니다. 몇 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질문을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1년이 넘었는지, 상표는 출원했는지, 메뉴 리스트라든지 주방기기 리스트, 가구 리스트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거고요.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얼마에 진행을 하는지, 본사가 하는 금액과 가맹점에 제공하는 금액이 다르겠죠. 가맹점에 제공하는 금액 기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전부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합니다. 가맹거래사분이 다 해주실 거예요. 서류가 다 만들어져서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등록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가 미비되어 있거나 가맹점에게 너무 가혹한 내용으로 들어간다든지 불리한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본사의 입장에서 갑질이 심하다거나 말도 안 되는 사항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내용들도 거절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가 들어가면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 된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승인이 되었다 그러면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공개서 공개 동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서는 등록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가맹비는 꼭 받아야 되나요? 어떨까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고 있고 정보공개서에 가맹비 1,000만원 받겠습니다. 가맹계약서에도 1,000만원 받겠습니다. 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맹금을 1,000만원 무조건 다 받아야 되나요? 내 친구가 가맹점을 낸다는데 이거 깎아주고 싶은데 안 받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다 받아야 되나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맹점이 유리하다고 한다면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맹금을 만약에 내가 50% 깎아준다 그러면 정보공개서에 대한 내용과 또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50%를 깎아준다는 것은 가맹점이 유리한 거죠. 가맹점이 유리하게 수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삼지도 않겠죠. 하지만 가맹점이 아니라 본사가 유리하게 수정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로 가맹금은 500만원이라고 해놓고 가맹금을 1,000만원을 받게 되면 본사가 당연히 유리한 거겠죠. 이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본사도 가맹점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사가 불리하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서도 다 만들어지고 가맹계약서도 다 만들어졌어요. 자, 1호점을 계약할 때쯤 되면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가맹사업법 위반하는 게 없을까 고민하시는 것도 많이 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가맹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맹 1호점과 계약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3가지. 첫 번째, 가맹점을 하시는 분과 상담을 할 때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죠. 그리고 가맹계약 계약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맹계약하기 5일 전에 만들어둔 정보공개서 서류를 가맹점주님께 미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5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돈도 받아서는 안 되고 어떠한 도장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맹점주님께 나의 가맹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2주 이상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맹사업법이에요.